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휘올림피아드 동호회 14기 김한재이고요. 축제를 알아보는 지휘하게 돼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제가 이거 강의를 하는 게 되게 가만인데 제가 사실 지휘 학과가 아닌데 어찌됐건 14, 15, 16을 이렇게 내리 하다 보니까 올해도 어떻게 하게 되었네요. 잘 부탁드리고 저희 유튜브 있는 친구들 구독, 좋아요 잘 눌러주고 너무 재밌다. 바로 이제 목차 알아볼게요. 일단 먼저 축제란 무엇인지 이제 먼저 알아볼 테고,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축제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눠봤어요. 종교, 예술, 계절 그리고 특산품 이렇게 네 가지로 해서 나눠보고 결론에다가는 이제 제가 설명해드린 지금까지 축제들을 다 세 가지를 다 박아놨고 그 다음에 이제 지리 올림피아드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이 친구와는 다르게 이제 제가 열정이 많이 부족한지라 교환은 만들지 못했는데 대신에 이제 PDF 파일은 카페도 제공되고 이제 저희 그 학점 톡방에도 제공되니까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PDF 있어요. 알았어. 그래서 축제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세 가지 정의, 기능 그리고 유형으로 이렇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제의 정의를 일단 먼저 한자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빌축자 그리고 제사 제자예요. 그래서 빌면서 제사를 지낸다는 한자의 뜻이 있고요. 그리고 라틴어로 페스티벌리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성일, 그러니까 성스러운 날을 뜻하는 라틴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단어는 모두 성스러운 그리고 제사에 관련된 이런 제사에 관련된 것이 바로 이 축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좀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최근에는 제사라든가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 지역 기반 문화 사업으로서 이런 축제의 의미가 좀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축제는 이제 두 가지의 기능이 있어요. 순기능과 역기능. 그래서 첫 번째로 순기능은 일단 축제를 가면은 여러분 뭐 들뜨잖아요? 재밌잖아요? 뭘 하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이 및 여가 시간이 이렇게 제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축제를 하면은 그 지역의 사람들이랑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된다면 관광객이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문화적으로 욕구가 충족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로 이제 공동체, 그러니까 그 관광객이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끼리 축제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으로 통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자신이 이 사회 안에서 정체성이 강화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지역 이미지 쇄신이라든가 경제력 향상은 뭐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역기능 볼게요. 오히려 만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이제 관광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좋을 때 가고 싶어 하지.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으면은 내가 살 수 있는 그 돈도 없는데 해외로 이렇게 눈이 안 돌려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경제 변동성으로 인해서 축제에 따라서 축제가 경제의 변동성에 취약하는 점, 이게 첫 번째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는 제가 지라시에서 관광공예라고 한번 다뤘을 거야. 그래서 지역 문화가 오히려 상업화되게 되면서 오히려 지역 문화가 파괴되는 그런 역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특히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증정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내다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어떠한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계속 톡톡톡 하고 이제 장난으로 이렇게 벨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뿌리 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심적으로 불안감이 생기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율 상승이나 일탈행위까지 나타나는 최악의 경우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축제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로 축제 본연이 의미했던 종교, 여전히 이 의미는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게 한참 더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인류의 예술 문화까지 이제 관련된 이런 축제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이게 해가 제일 오래 떠 있는 시간 하지겠죠? 이 하지를 이렇게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계절 기후의 특성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는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나기 때문에 이 특정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고마워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 특산물이라는 측면의 축제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걸 기계적으로 나누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의 축제는 당연히 다양한 유형이 혼자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 하면 편의상 나눈 것이지 이것이 딱 나눠진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 명심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교 관련 축제들로 먼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카니발, 그리고 청 패트릭데이, 망자의 날, 태양은제, 기온마스리, 그 다음에 디왈리, 싱얼룩. 약간 여러분들께서 카니발 하면 이제 잘 아시는 것들이랑 조금 생소한 이런 노팅힐 카니발이랑 이제 인도 그리고 필리핀의 이런 축제들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3대 카니발 하면은 세 가지죠. 리우, 니스, 베네치아예요. 먼저 가장 큰 리우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딱 보시면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이런 조형물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리우 카니발이 되게 대규모이고 그리고 또 되게 불규칙적이에요. 이런 특성이 있고요. 리우 카니발은 원래 포르투갈이 이제 브라질을 지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르투갈이 봄맞이 축제인 엔트르드에서 유래를 하게 되었고요. 특히 브라질 하면 딱 떠오르는 춤 뭐죠? 삼바죠, 역시. 그렇죠. 삼바 퍼레이드가 가장 유명하고요. 보통 이제 2월 말에서 3월 초 이렇게 4일간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타를 했는데 니스 영화제 하면 니스 카니발입니다. 니스 카니발은 이제 프랑스 이제 남부인 니스라는 동네에서 열리는데요. 이거는 이제 민족 축제에서 이제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스 카니발이 주로 이제 보여주는 게 이제 대형 조형물이 하나 있고요. 이제 꼬치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이제 여성들이 서로 이제 자기가 제일 예쁘다라고 서로 치장을 하고 서로 이제 외모 대결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색종이 날리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제 더욱더 카니발을 더욱더 화려하게 이렇게 수놓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월 중순에 이제 2주 동안 이렇게 좀 길게 리우 카니발보다는 좀 길게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네치아 영화제가 죄송합니다. 카니발이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많이 졸면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 영화제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게 베네치아 같은 경우는 옛날 과거 중세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도시 국가들로 다 쪼개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쟁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네치아 카니발 같은 경우는 베네치아가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가면 보이죠? 예, 이 가면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으로 이제 보통 이제 가장무도회라고 하죠. 이게 베네치아 이제 카니발에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 축제도 마찬가지로 꼬치 전쟁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천사왕님은 이제 이거는 약간 정치적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천사왕님 같은 경우는 베네치아 총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네치아의 총독한테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첨탑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이런 정치적인 기능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일찍 하네요.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열흘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보지 못하셨던 노팅힐 카니발인데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이렇게 이루어진 카니발이에요. 이게 그림을 잠시 그려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해해주세요. 북아메리카예요. 남아메리카고요. 그리고 여기에 영국이 있고 뭐 유럽은 뭐 가려질 테니 뭐 일단은 여기에 영국이 있고 삼강무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구나. 죄송합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영국으로는 이제 면화가 들어오고 여기로는 이제 노예들이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조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에서도 이제 의외로 이제 흑인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카리브해 출신의 이제 이주민들이 자신이 고향이 많이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통을 되새기기도 한 이런 축제가 나타나는데, 이게 비단 카리브해 이민자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이라든가 이제 중동에 있는 다른 이민자들도 이제 카니발에 참가하게 되면서 규모가 최근에 되게 커지고 있는 그런 카니발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스틸밴드라고 해가지고 이런 북 보이시죠? 이런 카리브해 진영이 이런 음악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 있는 치킨, 치느님 맛있겠는데? 여기 이 치킨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자메이카 지역의 이런 특색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행렬이거든요. 이게 여기서는 이제 백인들을 이제 또 풍자를 하기도 한답니다. 이제 백인들이 아무래도 흑인들을 이제 노예를 지배하기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다민족 국가라고는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흑인 차별이 있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풍자를 하려고 이런 의도도 이제 깔려 있다고 합니다. 주로 이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월요일에 이제 진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성 파트리치오 축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성 파트리치오 축일이 뭐냐면은 이 성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일랜드로 이 기독교를 이제 전파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죽은 날 3월 17일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는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성 패트릭이 세이클로버 아시죠? 세이클로버로 이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색깔이 초록색인데요. 이것이 이제 곧 아일랜드 상징을 하는 초록색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이시면 이제 초록색 이 리본을 다 달고 있고, 또 토끼풀이 여기서 잘 안 나타나는데 토끼풀을 이제 옷에다가 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퍼레이드가 있는데 이제 대형의 경우 여기가 나타나 있지 않고요. 백파이프가 이제 등장해서 이제 불면서 이제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에서도 되게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많거든요. 아일랜드의 약간 좀 아픈 역사를 얘기하자면은 1800년대에 아일랜드가 감자기근이 일어나요. 감자기근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 영국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곳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되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계속해서 기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런 축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대표적인 이 축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3월 17일부터 21일 5일간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차례상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제가. 이거 멕시코 왕자의 날인데요. 이건 이제 고대 아스텍 문명에서 보면은 이제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죽은 사람들과 이제 살아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때가 있다고 믿었대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만성절이라는 이 종교랑 이제 혼합이 되면서 나타난 것이 멕시코 왕자의 날이라고 해요. 이제 멕시코 하면 떠오르는 음식들 있죠? 또르띠아라든가 이제 타말리라든가 이제 브리또, 저 브리또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이제 준비를 하고, 여기 있는 그 재단에 보면은 웬 빵들이 올려져 있을 거예요. 이게 뭐 죽은 자의 빵이라고 해서 죽은 자에 대한 빵을 따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재단의 이름은 와하카 재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밑에 보면은 이게 해골 분장을 하고 있죠? 좀 으스스한 비주얼인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축제를 여는 이유가 이 안에 이제 좀 철학적인 내용이 있다고 해요. 삶과 죽음이라는 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함께 만나는 이 시기 바로 이날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디즈니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아시죠? 바로 이 왕자의 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해골 보이시죠? 이분이 이제 멕시코 왕자의 날에 나타나는 이런 전형적인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이제 할로윈데이랑 비슷해요. 매년 11월 1일부터 2일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루 태양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스테키아는 이제 잉카 문명이랑 관련이 되는데요. 잉카 제국이 태양신을 이제 기리는 제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좀 특이한 게 잉카의 동지. 왜냐면은 왜 동지냐고 하면 이제 페루는 북반구에 있는 게 아니라 남반구에 있죠.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잉카 동지 6월 21일에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페루가 또 식민지를 받잖아요. 식민지를 받고 이제 카톨릭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 6월 4일 청룡 축제일이 페루의 공휴일이래요. 페루의 공휴일이다 보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라고 여기 공휴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기를 올렸다고 합니다. 어원을 보시면 인티 태양 라이미라고 해가지고 인티 라이미가 이제 현지
이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직역을 해서도 이제 태양의 축제, 태양제가 된다고 하네요. 이제 쿠스코야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쿠스코 안에 있는 신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쿠스코의 그 광장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라마를 이제 바쳤던 그 과거의 풍습대로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네, 동아시아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기온마스리라고 해서 일본이 되게 축제로 되게 유명해요. 각 지역마다 되게 희한하게도 되게 저는 일본 갔을 때 되게 별의별 이제 신사에서 별의별 신을 모시는 걸 봐가지고 정말 되게 또 신기한 경험을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기온마스리는 정말 세계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받을 만큼 정말 대규모이고 그리고 또 예술성이 높다고 해요. 이게 어떻게 유래가 됐냐면요. 9세기에 이제 여름에 일본에서 이제 대규모로 전염병이 퍼졌다고 해요. 이제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아, 어떻게 하면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때니까 이제 역신이 뭐냐면은 이제 병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한테 이제 제사를 올려서 이제 신이시여, 제가 우리 이 전염병을 이제 물러가게 해주소, 이렇게 기도를 한 것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온마스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야마부쿠 수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가마 보이시죠? 이 가마가 이제 되게 큰데 엄청 큰 건 한 12톤 정도 된다고 해요. 네, 이것을 사람들이 다 메고 간대요. 메고 가서 여기 시내를 이제 쭉 둘러보는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날에 이제 전야제를 하는데 이 유이마야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이는 이 등들 보이시죠? 여기에 이제 병풍이라든가 족자 같은 골동품을 이제 공개하는 행사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도쿄의 간다마스리랑 오사카의 텐진마스리와 함께 일본의 3대 축제이기도 하고요. 2009년에 유네스코 세계 무형유산으로 등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일이나 7월 30일 한 달간 동안 쭉 이어지는 거라고 하니까 이제 나중에 뭐 일본 가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 하루 차이로 못 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왈리라고 해서 이거는 인도인데요. 이제 이거는 디왈리라는 게 이제 빛이 행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이것이 이제 산스크리터 디파발리에서 디왈리로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고요.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열대 몬순 기후, 아까 전에 우리 그 조성근 동민이 이제 잘 설명을 해줬는데요. 이제 인도 같은 경우는 되게 우기와 건기가 되게 뚜렷해요. 이제 우기가 끝나고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때, 그러니까 10월, 11월 되겠죠? 북반구니까요. 이때 이제 집안을 싹 청소를 해요. 아무래도 우기가 되면은 병충해들이 많이 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생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집안을 청소하고 이제 등불을 밝혀서 이제 집을 방문하는 신을 환영하는 뜻으로 이런 밑에 이제 카페처럼 보이는 게 랑골라라는 전통 문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신을 맞이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폭죽놀이가 있는데요. 폭죽을 통해서 이제 악기를 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신을 맞아서 기쁘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시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11월이 되겠습니다. 네, 종교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시놀룩인데요. 이번엔 필리핀입니다. 이거는 되게 생각보다 좀 오래된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젤란이 전 세계를 일주한 최초의 항해사잖아요. 이 사람이 필리핀에 이제 세부를 다스리는 이제 전통적인 마음이 있었겠죠. 이 사람한테 이제 세례를 권하고 이제 필리핀의 로마 카톨릭을 처음으로 접하는 것을 기념하는 이런 축제로 합니다. 이제 시놀룩이 이제 뭐냐면은 춤인데요. 사실은요, 원주민들이 이제 물의 흐름을 따라서 이제 춤을 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놀룩이 이제 여기 있는 축제 이름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기 예수상이 보이죠? 아기 예수상이 이제 필리핀 세부의 바실리카 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배를 태워서 이 시내 곳곳을 쭉 둘러본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바실리카 교회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미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미사가 끝나면은 거리 퍼레이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의 축제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 거대 순례와 거대 거인 인형을 끌고 이제 행렬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매년 1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이제 10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잠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니발 하면 좀 아셔야 될 게 있어서 잠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니발이 뭐냐면은 이제 금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 육식을 금한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은 이거는 약간 크리스트교에서의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예수가 이제 고난을 받기 시작했던 때에 이제 우리도 그 고난을 하면서 그 예수의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크리스트교의 이제 신앙이 이제 그대로 나타나면서 그 이전에 즐기자 이런 의미에서 카니발이 이제 나타났다고 합니다. 간단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 문화 관련된 축제입니다. 이제 세계 3대 영화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칸, 베니스, 베를린이 있는데, 베니스, 베네치아, 네. 세계 3대 영화제와 세계 3대 카니발이 모두 있는 곳이 베니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베니스 영화제부터 볼게요. 베니스 영화제가 이렇게 사자가 보이죠? 이 사자가 이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최초로 이제 국제 영화제로 열렸는데 1930년대에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거는 상업 영화가 아니라 예술 영화를 지향을 해서 매월 8월 말에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약간 역사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무솔리니가 이제 집권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대상이 무솔리니상으로 이제 정치적으로 바뀌어버렸대요. 그것을 이제 반발하는 입장에서 칸 영화제가 나왔습니다. 칸 영화제가 이제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이런 영화제인데요. 이제 세계 영화 상업의 집결제로 제가 이제 적어놨네요. 그리고 이제 매년 5월에 이제 두 주간 이제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를린 영화제가 맨 마지막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베를린 영화제가 이제 독일이 분단이 되었잖아요. 특히 이제 베를린은 아예 육지 섬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갈라져 버렸어요. 공동 안에 이제 서독이 수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베를린 영화제는 이런 독일 통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하고, 매년 2월에 이제 열흘간 이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영화제 되게 많이 의외로 많이 진출해서 많이 이제 상영을 했다고 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현대적인 걸 가져와봤어요. 몬트리올 국제 재즈 페스티벌인데요. 특히 이제 이 국제 재즈 페스티벌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제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1980년대에 이제 알랭 시마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여러 예술가들이 이제 함께 공연을 펼치는 축제를 한번 기획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몬트리올이라는 도시 자체에 조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몬트리올이 이제 잠시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미국, 이게 캐나다예요. 여기에 뭐 5대5가 있겠죠? 뚝 잘라요. 캐나다가 사실 식민지를 두 군데를 당했어요. 여기가 영국 식민지였고요. 여기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 퀘벡이라는 곳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 독립을 이제 독립에 대해서 투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게 부결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곳에서의 최대 규모의 도시가 몬트리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식민지를 받은 제2의 프랑스어권 도시고, 이를 당연히 파리겠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 30여 개의 나라에서 이제 와서 3,000명의 음악인이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 이런 큰 규모의 그런 페스티벌이라고 하고, 이제 6월에 이렇게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잘츠부르크. 이거 제가 지효를 봤던 때였는지 아니면 그 이듬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잘츠부르크에 대해서 한번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잘츠부르크가 이제 살트부르크 이렇게 되겠죠. 이제 소금의 성이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도시여서 이제 암연의 특산품이고, 모차르트가 이제 모차르트가 이제 태어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잘츠부르크 음악제는 모차르트를 기리는 이런 음악제이고요. 바이루이트 음악제와 함께 유럽이 이제 쌍두마차 음악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르네일 피나모닉 등 이렇게 세계 정상급 연주 단체들이 이렇게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조금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롤리앙 켈트족 축제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브르타뉴가 어디 있는지 다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번엔 프랑스예요. 네, 프랑스입니다. 여기에 파리가 있고요. 와, 육각형이다. 여기가 브르타뉴 지역이에요. 이 브르타뉴 지역이 이제 켈트족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 브르타뉴가 이제 원래는 잠시만요. 영국을 또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는데 영국이에요. 웨스테로스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영국에 있는 켈트족들이 이제 섹슨족들이 들어와서 이제 탄압을 받기 시작하면서 밑으로 프랑스로 내려왔어요. 이 브리타니카 섬에서 왔다는 뜻으로 브르타뉴가 된 거예요. 네, 브르타뉴가 바로 영국의 브리테니아 섬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왔다는 뜻에서 이걸 브르타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켈트족들이 축제를 벌이고 있고요. 전 세계의 켈트족들이 이 8월 중순만 되면은 열흘 동안 이 브르타뉴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좀 특이한 경우의 축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거는 좀 보셨을 것 같아요. 오슬로 바이킹 축제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약간 특이하게 이 바이킹 사람들이 이제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이 장면을 이제 또 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또 전투 장면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유럽 각지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 바이킹들의 후예들이 노르웨이의 오슬로 근처에서 모여서 바이킹이 살던 방식으로 이제 생활했던 것을 미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5월 17일이고요. 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아마 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은 나담 축제입니다. 나담 축제가 바로 몽골에서 있는 축제이고요. 2010년 세계 무형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나담 축제가 어떤 거냐면은 몽골이 유목민이잖아요. 유목민으로서 갖춰야 되는 이제 세 가지 덕목. 여기 보면은 몽골식 씨름이에요. 몽골식 씨름이고 말타기, 활쏘기 이렇게가 중심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가장 크게 열리고 있는 게 울란바토르 몽골이 수도인 울란바토르에서 열리고 있는 나담 축제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몽골이 이제 중간층가에 가면 이제 칭기즈칸 광장, 이제 몽골이 국부죠. 칭기즈칸 광장이 남쪽 2km에 이제 메인 경기장이 열려서 굉장히 크게 열리고 있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옛날에만 하더라도 이제 풍요를 바라고 이제 병사를 모집하는 군사적 요소도 있다고 하는데 이제 이후에 이제 사회주의가 이제 몽골로 들어오게 되면서 조금 이제 나담 축제가 좀 하나로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스포츠로서 이제 국민들이 불만을 잠재우는 정치적 의미로 많이 변모가 된 이런 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기는 이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손끄란 축제인데요. 제가 이거를 넣으려고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 손끄란 축제가 사실 취소가 되려고 했었어요. 근데 취소가 되려다가 이제 다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타이 전역에서 이제 행해지는 타이의 이제 새해맞이 축제라고 해요. 이게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12개의 이제 별자리 있죠. 황돌 12궁의 첫 별자리 양자리에 태양이 위치하는 첫날. 이거를 타이에서는 손끄란이라는 이제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타이도 마찬가지로 열대 계절풍 기후인데요. 이에 따라서 우기와 건기가 나누어지는 이제 열대 기후의 일종인데 이제 건기 11월에서 4월까지 농경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경 생활을 하고 끝나고 난 4월에 이제 풍요를 이제 다음에도 이제 기원한다라는 뜻에서 이제 물을 계속 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사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드리고 이제 공양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길게 왔는데 이제 그 다음 절반 왔습니다. 이제 계절 기후 관련된 축제들인데요. 아마 하얼빈 빅능지와 삿포로 축제는 되게 많이 보셨을 건데 이제 마슬레니짜라고 해서 러시아 축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보르 봄 축제라고 해서 덴마크 축제가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린델왈드 해리포터에 나온 그 그린델왈드가 아니구나. 이제 죄송합니다. 그린델왈드가 이제 스위스의 이 지역이에요.
스위스의 지역인데 1993년 되게 최근인데 일본인 조각가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 조각상을 만든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린델발드가 이제 인터라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위스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스위스의 휴양지에서 이제 있는 이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나라별로 이제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어른과 눈으로 조각학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1월 한순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이제 다음 하울빌 빙설제 여기 자주 보고 있는 그 빙설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빙등이 이렇게 이루어져가지고 이렇게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축제가 열리고 있는 걸 아마 신문기사에서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 미끄럼틀은 이제 하얼빈 빙설제의 이 특징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1963년에서 시작이 된 가장 오래된 빙등제라고 합니다. 이게 주민등이 빙등 유원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85년에 정식으로 개최를 한 이런 행사라고 합니다. 하얼빈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가 이제 청나라를 많이 노렸어요. 특히 만주 지역을.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부동화, 그러니까 얼지 않는 항구를 계속 찾아왔기 때문에 그 거점지가 이제 하얼빈에서 많이 성장을 하게 된 도시가 바로 이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가보면 되게 러시아풍 건축물이 되게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원에서 이제 서로 다른 행사가 열리고 있고 이제 1월에서 2월까지 이제 2달간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삿포로 축제인데요. 잠시 이 광장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자면은 이제 삿포로 축제가 이제 주로 열리고 있는 이제 오도리 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바로 이제 삿포로 눈축제가 시작이 되는 이 장소라고 합니다. 삿포로가 이제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인데 이제 겨울철 평균 기온이 이제 되게 낮네요. -3.8도로 이제 냉대 기후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대표적인 다설지이고요. 이렇게 세 가지 이 행사장에서 개최를 하고 있고 되게 많은 눈으로 이렇게 축제를 열고 있다고 하네요. 특히 저는 사진찍으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여기 피사의 스탑을 눈으로 이렇게 잘 표현을 했네요. 2월 초에 좀 짧은 시기긴 하지만 어찌됐건 되게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색다른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크리스마스를 가져오면 조금 진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주의 크리스마스를 잠시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남반구에서는 북반구와 다르게 이제 12월이 이제 여름인데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샌드, 그러니까 모래로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눈과는 조금 다른, 이제 전혀 다른 모습의 이런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가족들이 이제 되게 얇은 옷을 입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호주 남반구에 있는 크리스마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기본적인 거라서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슬레니차 봄축제인데요. 마슬레니차 봄축제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사슬절 바로 직전에 열리는 이런 봄축제라고 합니다. 이제 유래가 이제 블라디미르 1세라는 사람이 이제 그리스 정교회를 러시아로 가져온 사람인데요.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사술전을 지내면서 시작을 하는 이런 행사라고 하네요. 이제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은 육식이 금지된 주간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마사프루스트 그리고 이제 러시아로 버터를 뜻한 마슬로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팬케이크가 보이죠? 이 팬케이크에다가 이제 버터를 발라 먹으면서 이렇게 지내는 이 축제라고 합니다. 이게 좀 러시아의 좀 특이한 이런 풍습인데 전통적으로는 슬라브 민족들이 이제 벨리스라는 이제 농경과 목축의 신을 숭배하는 행사였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성인 성 블라시우스에게 팬케이크를 바치는 것으로 이제 교황이 이렇게 바꾸어버린 봄축제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슬라브 전통춤 이제 못하나인데요. 이제 호로보드라는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마슬레니차 인형이라고 하는 이거 불태우고 있는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월 말에서 3월 초 동안 이제 이루어지는 행사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올보르 봄축제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덴마크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덴마크가 여러분들께서 잠시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독일이에요. 덴마크이고 여기에 또 하나의 섬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덴마크 영토입니다. 그림이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올보르가 어디 있느냐? 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요. 이제 중세 북유럽이 이제 교육 중심지로서 이렇게 시멘트 공업이 특히 발달했던 이런 도시라고 합니다. 이런 사순절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이제 북유럽이잖아요. 북유럽이다 보니까 긴 겨울 잘 버텼다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의 봄축제랑 좀 다른 의미의 그런 봄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되게 화려한 이제 옷들을 입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도시를 한 바퀴 돌아서 이제 항구에서 이제 한일발 왕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축제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야 축제입니다. 베야 축제는 이제 러시아 베야 축제는 조금 하나의 큰 축제가 아니에요. 작은 축제가 모여서 하는 축제인데 이 빨간색으로 이렇게 폭죽이 일어나고 있는 게 붉은 도시인데 이거는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의 이제 수녀들이 이제 배필을 기다리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도개교 개방 같은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하지이다 보니까 매년 6월 하순에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웨덴 하지 축제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십자가처럼 보이는 게 있을 텐데 이게 하지 축제를 의미하는 미드스톤 마르스통이라는 이런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빙빙 돌면서 이제 전통음식 여기 청어가 보일 거예요. 청어랑 이제 스냅스라는 전통주를 먹고 마시는 이런 축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비정상회담에서 팔딱팔딱하고 이제 개구리처럼 이제 춤을 추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고대 농경사회의 요소가 남아있는 이런 특징이라고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웨덴 하지 축제이기 때문에 6월 하순에 이루어지고 있는 축제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특산물 관련 축제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실 라토마티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토마티나가 이제 원래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는데 1945년에 이제 분율이라는 도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인과 큰 머리라는 민족 축제.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인이 보이시죠? 이 거인이가 큰 머리라는 민족 축제에서 이제 토마토를 던지면서 이제 서로 싸웠대요. 이제 그것에서 오히려 재미를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발전한 것이 이렇게 라토마티나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 사람들이 이제 토마토를 이제 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삼아서 말씀드리자면은 토마토를 으깨서 던져야 된다는 안목의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프랑크이코가 이제 독재를 했는데 이에 저항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이외에도 여기 가스파초라고 해가지고 토마토 수프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노란색 이제 밥 보이죠? 이게 파에야를 만들어서 나눠 먹기도 하는 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8월 마지막에 이제 열리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산페르민이라는 축제가 있어요. 산페르민이라는 축제가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황소가 여기 있고 이제 사람이 있을 때 황소랑 같이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긴 한데 굉장히 이게 성행하고 있는 이런 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망통 레몬 축제를 한번 볼게요. 네, 이거 다 레몬이에요. 이거 다 레몬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거 우주비행에서 다 레몬이라고 해요. 이게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라비에라 팔레스 호텔이라는 이제 망통이라는 이 휴양지에 있는 호텔에서 이 꽃과 감귤류들을 이제 전시하는 것에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4년만 명이 찾고 있고 이 어마어마한 양의 귤을 갖다가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축제라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빨리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기억하실 때 그 지수기성 기후를 많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큐케노이 호프 튤립 축제라고 합니다. 1949년에 이제 큐케노프라는 정원이 원래는 이제 중세랑 이제 근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허브라든가 이런 이제 그 향신료를 이제 주로 재배하던 정원이었는데 이게 19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영국식 전원으로 이제 바뀌고 나서 이제 세계 최대 화훼 무역국인 네덜란드의 수출을 기여할 목적으로 이거 만든 축제라고 합니다. 밑에 보시면 이렇게 꽃차 퍼레이드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는 축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아셔야 될 것 같은 게
이제 화훼라든가 원예에 있어서는 네덜란드가 최대의 국가라는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덴마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유로 되게 많이 유명하죠. 덴마크 우유 있기도 하고, 덴마크 자체만으로도 이제 홀슈타인이라는 이제 북독일 쪽에서도 이렇게 낙농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제 북독일, 이제 북유럽 쪽은 이제 낙농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옥토버페스트인데 이게 유래가 사실은 맥주 축제가 아니었대요. 맥주 축제가 아닌데 이게 1810년만 하더라도 독일이 되게 여러 가지로 이제 쪼개져 있는 나라였었는데 이 중에서 바이에른 왕국이랑 작세 왕국이 서로 이제 혼인 동맹을 맺으면서 경마 경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희한하게 이게 우리나라에는 이제 맥주로 되게 유명한 이제 축제로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통 의상의 이런 퍼레이드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총 무대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브로이라고 한 게 이제 맥주 회사를 이제 독일어로 얘기를 한 거래요. 그래서 이런 후원을 받고 있고, 이제 어원은 이제 여러분들도 짐작하셨다시피 옥토버, 10월 이런 페스트, 축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호비라는 이런 작물이 있는데요. 호비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호비라는 게 이제 맥주를 만들 때 있어서 좀 불순물이 되게 많이 만들어진대요. 이것들을 이제 줄이고 이제 맥주 자체에서 이제 쓴맛을 좀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호비라고 하는데 이제 술집 같은 데에서 보면 호프라고 하잖아요. 호배에서 유래한 이런 단어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리호와 포도주 전쟁 축제인데 이게 다 포도밭이래요. 포도밭이라서 되게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스페인도 만만찮게 프랑스와 만만찮게 이제 와인의 주 생산지라고 하고요. 이제 밑에 보면 되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라풀이가 되어버렸죠. 보라색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뿌린다고 해요. 그래서 리오하라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어보셨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산티아고 순례길이 여정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세에는 이제 이 지역이 포도로 많이 발전한 곳이다 보니까 격전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스페인 특유의 지조일성 기후, 이것도 지조일성 기후가 키워드라는 걸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가 포도에 관련해서 발전했고 이제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풍년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6월 말이 되겠고요. 네, 유럽을 넘어가 봅시다. 너무 유럽만 했잖아요. 이번에 감자 레슬링입니다. 이제 미국 다시 한번 그려드릴게요. 여기 오데오가 있고 여기에 미네소타가 있어요. 이 미네소타라는 지역을 보시면은 되게 추워요. 내륙에 있고 되게 춥다 보니까 밀도 사실상 안 자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덩이줄기 식물인 이런 감자 정도밖에 이제 안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테이토 데이라는 이제 감자 레슬링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우유가 절대 아니에요. 우유가 아니라 으깬 감자예요. 으깬 감자에서 이제 레슬링을 하면서 이제 온몸이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워드 축제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버리고 있는데요. 이런 특징이 있는데 재밌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시기는 8월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8월에 수확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친칠라 수박 페스티벌인데요. 친칠라라는 곳이 이제 호주 북서가 아니라 북동부에 있는데요. 이제 세계 최대의 수박 페스티벌이고 이게 친칠라에서 이제 수확되고 있는 이제 수박이고 이렇게 수박으로 이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상당히 위태위태해 보이네요. 그래서 이런 수박 들고 달리기, 수박 로데오, 수박 스키처럼 이렇게 이색적인 컨텐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수박은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 이제 걷어들이다 보니까 호주에서는 여름은 2월에 끝나죠. 그래서 2월 중순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이 지역들을 찾아서 이렇게 저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노란색이 종교, 빨간색이 예술문화, 이제 파란색이 계절기후, 그리고 초록색이 특산품인데
여러분들께서 좀 주목 내신용이나 이제 수능용으로 좀 집중하실 거는 여기 이 유럽 쪽일 것 같아요. 유럽에 되게 축제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뭐냐면 이제 좀 더 욕심이 생겨서 나는 지리올림피아드에서 전국 금상을 탈 거야, 대상을 탈 거야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거예요. 이러면 이제 좀 제가 얘기한 축제만으로도 좀 부족해지는데 이제 내신용이나 이제 수능용으로는 이제 여기에 있는 유럽이 주요 축제들을 이제 중심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장 기다리셨던 지리올림피아드 시행하면서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단독으로 이제 어떤 축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 축제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단독 문제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설명하고 있는 축제에 대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특징을 이 그래프로 나타낸 것은 이런 식으로 좀 응용된 문제로 많이 변모가 되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축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암기를 하시기보다는 그 지역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더해서 이제 축제의 특성이 무엇인가까지 이제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